화창한 봄 날씨에 봄꽃이 절정입니다. 봄꽃 축제인 영춘제가 한창인 청남대에는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유족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상금을 노린 야생 멧돼지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부정수령으로 적발돼도 별다른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 속에 한창 봄꽃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대청호 인근 청남대에서도 야생화를 비롯한 다양한 꽃들이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목을 따라 물감을 뿌려놓은 듯 분홍빛 꽃들이 나란히 물들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을 받아 눈길 닿는 곳마다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새로 돋아난 푸르름을 사진에 담으며 정취를 마음껏 느껴봅니다. 지금 공기도 좋고, 꽃도 또 많이 펴서 구경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도 또 산들산들 불고 그래서. 바람에 나부끼는 꽃잎은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고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분수는 봄 기운에 청량감을 더합니다. 정말 실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옷에서 또 밝은 모습을 보니까 봄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충북의 대표 봄꽃 축제인 영춘제가 나들이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청 호반에 자리 잡은 청남대의 드넓은 부지 곳곳에서 야생화를 비롯한 35만 송이의 봄꽃과 조경수 11만 6천여 그루가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수목 분재와 목석 부작, 바위솔 등 작품 전시, 그리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즐기고 있는 중인데 너무 그냥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청남대 영춘제는 문이면 문화유산단지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무료로 오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만영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얼마 전 영남의 대형 산불을 피해 멧돼지들도 이동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을 허위 수령하는 사례는 또 매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허위 수령이 적발된 엽사라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사율 100%에 가까워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난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지난해까지 전국 43개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포획과 수색, 사체 처리는 야생동물관리협회와 지자체 피해방지단 등에서 활동하는 엽사들이 담당합니다. 이들은 긴급 메모를 맡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마리당 2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마리수를 부풀려 보상금을 허위로 지급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에선 지난 2023년 6마리를 거짓 신고했던 엽사 2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양성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에서 동일 개체들이 확인된 겁니다. 알고 보니 지자체가 별도 비용까지 져가면서 엽사들에게 혈액 채취까지 맡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를 하고도 적발된 수렵인이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 활동하는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천시는 벌칙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년 전 적발됐던 엽사들을 올해 다시 선발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완벽하게 마련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라 그래서 처분된 이력이 없으세요. 그분들은 단순히 보상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했었고. 환경부는 지난해 거짓 신고 적발 시 형사고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된 엽사에 대한 자격 제한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랑 제재 부과금 부과하고
또 관련 그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벌칙이 있어서 고발 조치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거짓 신고 적발 이후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동물 감염병 방역 체계에서 허점을 드러낸 ASF 보상제도. 반복되는 거짓 신고는 방역 체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올여름에도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높아 기존 4월 30일까지였던 예방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 등 고위험군입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가 고위험군에서는 특히 치명적이라며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산사태 우려가 있는 상당산성 옛길 입구에 통행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상당산성 옛길은 지난해 말부터 청주시가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곳이며 언 땅이 녹거나 비가 내릴 때 낙석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불면 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 차단 시설을 내려 상당산성 옛길 통행을 막을 계획입니다. 경북 영덕 일대는 큰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을 모두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재민들에게는 당장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산불에 초토화된 영덕의 바닷가 마을.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광경은 매 한 가지입니다. 50년 살던 집이 불타고 그걸 한 달간이나 지켜본 주민은 깊은 고통을 토해냅니다.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억수로 어렵고 진짜 참 다 거지가 돼버렸는 전이죠. 뭐 국가에서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 모르지만. 철거 작업이 더뎌지면서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겨 집에서 지내기 무서울 지경입니다. 사람들도 안 다니고 밤에 나가면 또 뭐 허접이 나는 게 있거든요. 뭐 철거를 안 해놨디 저쪽에서 뭐 소리 캉캉 나고 저쪽에서 캉캉 나고 이랬기는 겁나니. 인접한 영덕읍 성리마을도 복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대부분이 불탄 이 마을은 그나마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집 없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재민들에게는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평범한 일상이 간절한 소망이 돼버렸습니다. 내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임시주가 시급한데 아직도 제작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고. 현재 영덕군이 집계한 화재 주택의 철거율은 79%. 늦어도 이달 말까지 철거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 달 중순쯤에는 임시주택 570여 동을 한꺼번에 공급해 입주시키고 다음 달 말까지 전체 물량인 900여 동을 모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계획은 한 5월, 15일까지 한 70%를 입주시키고 5월 말까지 전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덕군은 이재민 지원책 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른바 경북 산불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자금이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축사 한 곳에 300만 원씩 지원해 전기 배선이나 차단기 등 오래된 설비를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축산농가는 각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화재 취약 농가에 우선 지원됩니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올 3월까지 충북에서는 140건의 축사 화재로 137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해조류 양식은 기후변화 시기에 바닷속 탄소를 흡수하고 어민들의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해조류 양식 불모지였던 강원도에서 미역을 시범 양식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시 사천해변
배를 타고 800m 가까이 이동하자 가로 세로 100m 길이 사각형 안에 도표들이 떠 있습니다. 해조류 양식 불모지인 강원 바다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첫 조성한 미역 양식장입니다. 이곳에서 미역을 채취한 지 4개월째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에서 3m 깊이에 설치한 밧줄에 미역 줄기. 일부는 취재기자의 몸이 파묻힐 정도로 2m 넘게 자란 것도 보입니다. 양식 미역은 바다 수온이 낮아지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키우는데 이곳 양식장의 누적 채취량은 10톤입니다. 300만 원어치 종자를 심어 3천만 원 안팎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양식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신반했다가 미역은 뭐 하여튼 대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그동안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세 해조류 양식이 어렵다고 알려졌던 강원 동해안. 이번 시범 사업으로 해조류 양식이 어촌계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강릉시는 올가을 새로 시작할 해조류 양식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원하시는 어촌계는 이제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미역의 경우 전남과 부산에서 98% 이상을 양식할 정도로 남해안에서 주로 생산하는 양식 해조류. 강원도가 새로운 생산지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과 중고 물품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36명에게 2,6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19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어제 음성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동호인 1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음성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가무제와 금왕, 생극, 오색리를 돌아오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또 4.2km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로버트 허드슨이 2시간 28분 12초로 남자부 우승을, 김유진이 3시간 12분 44초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회에도 반기문 총장 내외가 직접 선수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북 청주FC가 리그 3연승에 도전합니다. 충북 청주FC는 다음 달 4일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홈경기 개막전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충북 청주FC는 최근 서울과 천안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충북 청주FC는 3승 1무 5패로 리그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관람객에게 공유 차량 사용료가 할인됩니다. 영동구는 공유차 플랫폼 소카와의 협약을 통해 엑스포가 열리는 9월과 10월 이용자가 영동에 6시간 이상 머물 경우 차량 공유 요금이 최대 70% 할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엑스포 기간이 아닌 5월부터 11월 사이 영동에 머물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요금이 55% 할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